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생태계 환경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태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생물 요소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있겠죠. 이 식물과 동물,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자, 두 번째는 소비자, 세 번째는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비생물적 요소는 살아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햇빛, 공기, 물, 흙, 자갈, 바위 등이 있습니다. 자, 생물 요소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식물은 모두 생산자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소비자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는 살아가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 소비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소비자는 식물을 먹이로 하는 소비자인데요. 얘는 풀무치, 소, 나비 등이 있겠죠.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2차 소비자는 바로 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소비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풀무치, 나비 등을 먹고 사는 참새, 뱀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요. 최종 소비자는 이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해자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분해자는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다른 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생물입니다. 예로는 곰팡이라던가 또 버섯 등이 있겠네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생태계에서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먹이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자, 불이 나고요. 생산자, 그 다음에 나비, 1차 소비자죠. 그 다음에 참새, 2차 소비자, 그리고 참새를 매가 먹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이 관계가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먹이사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먹이 그물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있는 그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가 송충이만 먹지 않죠. 송충이도 먹고 사마귀도 먹고 벼도 먹고 여러 가지 먹습니다. 특히 이 참새를 먹는 것도 다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먹이 피라미드인데, 먹이 피라미드는 이 먹이 사슬 단계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는 생산자, 그 다음은 1차, 그 다음은 2차, 마지막은 최종 소비자 순으로 이렇게 단계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피라미드 모양이 되었다고 해서 먹이 피라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지역에서 생물의 종류와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물의 적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생물이 이제 환경에 적응한 예는
첫 번째로 그 포식자,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은 예가 있는데요. 자벌레를 예를 들면 그 나무랑 비슷하게 해서 나무인지 자벌레인지 그 잡아먹는 동물이 자기를 못 알아차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배추벌레는 그 보호색으로 파란 녹색을 띄어서 입이랑 구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으로 적응을 하고요. 또한 추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 겨울 눈으로 새싹을 보호한다거나 개구리나 박쥐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 생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 날씨,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설명했죠. 여우가 있는데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생긴 차이가 다르다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귀인데요. 특히 사막여우는 그 귀가 커서 열 방출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상대적으로 적게 분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산성비가 우리 생활에 주는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산과 연기할 때도 배웠듯이 이 산성비는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건물이나 문화재, 특히 대리석 이런 것들을 부식시켜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상호작용 관계와 환경오염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우리는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 예를 들면 꽃과 나비의 관계를 들 수 있겠는데요. 꽃은 나비가 날아와서 움직임에 따라서 암술과 수술에 그 수정이 일어나니까 도움을 주고요. 나비는 꽃에서 영양분, 꿀이라던가 이런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바로 공생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한쪽에는 이익, 한쪽에는 손해를 주는 관계를 우리는 기생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 오염의 영향,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냐?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오염시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수업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